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시와 안산시의 두 도시 간의 어떤 경쟁관계, 그리고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두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세종을 분석할 때 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전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자, 지금 세종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전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죠. 자, 제가 전 시간에서 수원을 이야기할 때 동탄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수원의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동탄의 신축으로 이주를 하고 있으니까 수원과 동탄의 어떤 인구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두 도시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흥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시흥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 자료를 참고를 해서 한번 그 전입과 전출, 한번 그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시흥시의 2017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입이 16만 3천이고 전출이 9만 8천입니다. 자, 많은 인구가 시흥시로 들어온 거죠. 자, 시흥의 경우에. 자, 그런데 안산의 경우에 전입이 11만 8천, 자, 전출이 14만 2천, 뭐 대략 한 4만 정도가 다른 도시로 전출해 갔다는 거죠. 한 4만 정도가 전출을 한 겁니다. 나간 겁니다. 다른 도시로. 자, 그 도시가 어디로 갔겠냐 이거죠. 자, 여기서 전출되는 사람들이 시흥으로 갔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흥과 안산시는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죠. 어떤 부동산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시흥시의 부동산과 안산시의 아파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전출 인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했나, 어느 시기에 이동을 했나, 또는 반대로 이 시흥에 갔던 분들이 언젠가는 안산시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두 도시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두 도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흥은 말 그대로 백옷부터 은계에서부터 백옷, 목감, 장현. 자, 이렇게가 시흥이 되겠죠. 자, 안산은 바로 여기 외곽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라인과 그 다음에 자, 평택 시흥고속도로 이 경계를 통해서 이쪽이 다 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도시가 평택 시흥 고속도로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붙어서 서로 인구의 이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4호선으로 두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4호선으로 초지역, 중앙역, 그 다음에 안산역, 그 다음에 뭐 정왕역, 오이도역이 자, 정점이죠. 이렇게 4호선을 깔리면서 두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도시의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두 도시가 이렇게 시화공단, 자, 이쪽 경계를 이 평택 시흥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시화공단, 이쪽은 반월공단, 이러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두 도시가 성장을 했다. 자, 정왕동에 있는 이 시화공단의 그 주거지가 바로 정왕 구도심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진 데가 백옥 신도시죠. 자, 여기는 뭐 이제 그 어떤 시흥시청이 나중에 들어섰고, 자, 이제 시흥의 발전을 위해서 이 중앙에 이제 시흥시청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장현지구를 만드는 거죠. 자, 애초에는 이렇게 시흥의 주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시흥의 어떤 성장 엔진은 바로 이런 시화공단이었죠. 자, 반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월 역시 이 반월공단이 안산의 어떤 성장 엔진이었죠. 자,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살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에 이런 공장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기에 어떤 그 조그만 소규모의 어떤 제조업 공장들을 그 서울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다 이곳으로 이전을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반월공단입니다.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시화공단까지 커지게 된 거죠. 큰 제조업으로 발전한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쪽이 아니죠. 저쪽에 인천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그 물류항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 공업의 입지로서는 여기가 기가 막힌 거죠. 인천이야 이제 기존에 어떤 도시가 있으니까 이쪽에 공단을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여기 남동공단이 있지만은 이 남동공단에 수용하기는 또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여튼 남동공단, 그 다음에 시화공단, 바늘공단 이렇게 연결되지는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안산은 이제 그렇게 형성된 도시이다. 그러한 과정에 여기 이제 한양대 캠퍼스가 옛날에 바늘 캠퍼스라고 했죠. 이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예술인 아파트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호선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 수도권의 이주 수요가 이쪽으로 다 이사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단이 커지니까 당연히 도소매업 또는 서비스업, 뭐 기타 업종들이 업무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거대한 안산, 이게 지금 인구가 몇십만인가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한 67만, 8만 정도 되고, 지금 시흥은 한 52만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 이쪽 도시는 구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한 미들급의 체급이고, 역시 여기는, 테크닉 쪽은 웰터급의 체급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 안산이 68만이면, 현재 68만이면, 시흥은 뭐라 할까요? 새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해서 완성되는 단계면 70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도시의 규모로 봐서는 시흥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안산에서 시흥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 빠져나올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제가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흥의 새로운 신규 택지와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곳으로 안산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신규 주택 옆에 새로운 철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구가 이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안산에서 이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산에서 왜 시흥으로 이주를 하냐? 자,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죠. 자,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중앙역 근처에 신안산선 라인 쪽에 재건축을 해서 그런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고잔지구 쪽에 그랑시티 차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됐는데, 이 시흥에 있는 아파트가 더 경쟁력이 좋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에 계신 분들이 시흥으로 이주를 하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산은 도시가 노후화됐다는 거죠. 도시가 노후화됐다. 말 그대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 주택으로 찾아 시흥으로 왔다. 자, 그리고 안산은 반월공단 아닙니까? 옛날로 보면 반월공단이다 보니까 외국인 그 노동자들도 많고 외국인의 어떤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좀 떨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시흥 쪽으로 이사를 했겠죠. 자, 그렇게 이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흥의 인구가 늘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산에 사시는 분이 이쪽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 105 신도시 같은 데로 이주를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안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4호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영등포나 구로 디지털밸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긴 너무 멀다. 자, 그러면 이제 목감으로도 이사 가실 수 있고, 뭐 장현지구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장현지구는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아직은 아닌데 장현지구도 만들어지면 또 앞으로 또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은계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서울에서 일하고 남편은 여기서 안산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은계 쪽으로 이사 가시겠죠.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대안이 많이 만들어졌다. 안산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제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대체제가 바로 시흥이었다는 거죠. 자, 시흥에 4개의 택지지구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시흥의 입장에서 두 도시와의 관계 입장에서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산이 떨어지는 도시냐?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안산은 말 그대로 나중에 자료를 보시겠지만 현재 70만이 되는 도시고 이쪽 중심가 상권은
말 그대로 뭐랄까 비교가 안 됩니다. 시흥과 비교해서는 중심과 상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나마 제일 좋은 게 105인데 105의 중심 상권과 이쪽에 그 안산의 중심 상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안산이 더 체급이 높다. 미들급 체급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일단 그 시흥 안산의 그 도시의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기본적인 그 도시의 외형부터 한번 보시죠. 시흥은 1906년 시흥이라는 게 원래 제일 큰 개념입니다. 큰 도시 개념, 옛날부터 오던 도시의 가장 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백오신도시, 은계지구, 목감지구 뭐 이렇게 말할 때 시흥도 있지만 저 어디입니까? 광명, 금천구 쪽에 또 시흥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까지 다 시흥에 포함됐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가 1906년에는 이렇게 새 안산, 시흥, 과천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도시가 시흥으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옛날의 시흥이죠. 자, 그래서 서울의 일부분에 시흥이라는 명칭이 남아있고 지금 시흥 택지지구에 시흥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1986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화성군 반월면이었는데 화성군 반월면이 커진 거죠. 커지는 거죠. 이제 공단도 커지고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서울에서 인구가 내려오고 이주를 하고 자, 서울이 확장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남부지방에서 또 인구는 자꾸 유입하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의 위성도시가 커갔던 거죠. 그러면서 1986년에 안산시로 승격을 한 거죠. 자, 근데 자, 그때는 이 시흥, 이 분리가 된 시흥, 지금 현재의 시흥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었죠. 무주공산. 자, 먼저 개발된 게 바로 이제 안산이었다. 자, 그래서 안산이 7, 8만까지 컸었나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68만의 인구고, 그리고 시흥은 인구 42만이 아니라, 이따 보시면 최근에 자료를 보면 52만 정도까지, 그리고 장현지구, 뭐 예를 들어서, 은계지구, 다 택지지구가 다 입주를 하면 최대 한 70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의 사이즈다. 자, 쉽게 말해서 현재는 52만 대 68만. 그러한 규모의 두 도시이다. 그러나 이제 시흥은 70만까지 가니까 그 도시의 인구의 규모로 봐서는 시흥이 안산을 역전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현재 일자리죠. 현재 일자리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안산이 31만 9천 정도 법인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흥은 말 그대로 지금 베드타운의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은계도 그렇고 목감도 그렇고 장현도 그렇고 자, 시와 공단 쪽에 주로 이제 법인이 몰려 있겠죠. 자, 그게 19만 5천 개다. 자, 일자리는 안산이 많고 인구는 나중에 시흥이 많아진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 집은 시흥이고 안산으로 출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새 아파트이니까 시흥으로 이사를 오지만 나중에 정주 여건이 안산만 못해진다. 뭐 어차피 여기도 이제 아파트는 또 구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 정주 여건, 뭐 교육 환경이나 자연 환경, 뭐 상권 그런 것들이 이제 안산만 못해진다. 그러면 바로 이 인구들이 안산에서 시흥으로 이주했던 분들이 안산으로 도로, 역 리턴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그 일자리와 어떤 인구의 어떤 규모로 봐서는 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시흥과 안산은 서로 간의 그 주거의 이동이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도까지 자료인데 자, 안산이 이제 사업체가 31만 9천 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흥시는 19만 5천 개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시흥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입니다. 인구가 52만 7천 개라고 보고, 자, 외국인 비율은 10.3%. 자, 내국인이 89.7이니까 내국인이 한 90%, 외국인이 한 10% 정도 살고 있다. 시흥이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은 1989년에 시로 승격이 됐다. 자, 그때 시로 승격했을 때가 93,200명 정도다라고 보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3만 6,655명이 증가했다.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 증가를 한 거죠. 앞으로 계속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70만까지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산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자, 그것을 우리가 무슨 데이터로 알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2018년 12월 31일 안산시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산시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안산 학생 수의 증감 추이입니다. 자, 2016년에 13만 2,708명 정점이 치고, 2017년 12만 6,466명, 그 다음에 2018년 11만 9천명, 약 12만 명. 자, 2019년도에는 더 줄어들었겠죠. 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 자, 그 얘기는 그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어떤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자,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안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규 택지가 그랑시티 자이 쪽에 짓는 조그마한 택지, 고잔지구 쪽에 있는 택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중앙역 또는 그 서해선이 들어오는 초지역 주변의 어떤 재건축, 자, 그런 물량, 신규 물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구축이 1980년대부터 졌으니까 구축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근데 그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신축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신축 수요를 뒷받침해 준 게 바로 시흥이었다는 거죠. 그 시흥이 그래서 개발이 되고 안산에서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렇게 이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안산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송산시티가 건설이 되면서 송산시티로도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안산은 시흥에도 인구가 유출돼 있고 그 다음에 송산시티에도 유출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그 지방의 도시는 그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 아주 그 도심 근접한 외곽과는 틀리 그 도심과 떨어진 그 위성도시, 이런 지방의 위성도시는 뭐랄까요, 그 조금만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 주거 환경이 구축이 되면 그 옆에 바로 좋은 주거지가 생기면 바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자체의 내성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중요한 거는 안산에 있는 구축들을 재개발,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게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또는 서해선이 들어오는 두 중앙역과 초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 공급하는 양으로는 절대적으로 모자르니까 그 인구가 시흥 쪽으로 빠져나갔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도시의 입지. 자, 입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입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도시는 안산과 시흥은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자, 산업도시니까 산업 입지로서 어느 곳이 더 나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자, 이 평택 시흥 고속도로를 경계로 이쪽은 시화공단, 반월공단. 자, 반월공단에서 이렇게 시화공단으로 확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 MTB 시화공단도 들어오고, 자, 이 산업 입지로도 시화공단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왜냐면 이제 물류니까, 이쪽은 또 물류가 중요하니까, 이쪽 공항 쪽으로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송도하고도 가깝고, 남동공단도 가깝고, 자, 그 산업공단의 입지로서는 이제 반월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이렇게 중심추가 이동하는 단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떤 공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산업 입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송도 쪽도 있고 남동공단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또 신공항, 인천 시당도 있고, 물류적인 측면, 제조업이라는 것도 물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기타 이제 내려가는 뭐 어떤 그 주변 고속도로야 뭐 여건이 좀 비슷한 거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또 중요하겠죠. 서울에 대한 접근성. 4호선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초지역에서 그 사당역까지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오이도에서 사당역 가는 것보단 초지역에서 사당역 가는 게 빠르다. 자, 중앙역에서 가는 게 더 빠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4호선만 있을 때는 분명히 안산이 유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흥에서는 두 개의 노선이 생기죠. 자, 여기 서해선,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신안산선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분명히 안산도 이 두 개의 노선의 그 수혜주입니다. 수혜 도시이죠. 자, 초지역과 중앙역에 두 개의 노선이 생기니까 이 주변이 재건축이 되었죠. 주변이. 그래서 지금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분양권도 시세가 꽤 올랐죠. 힐스테이트 중앙아파트, 안산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이게 이제 중앙역에 재건축한 아파트이죠. 초지역에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자, 이런 것들, 이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 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그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재건축이 개발에 관한 사업성이 생기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신규 공급을 해준 거죠. 이 안산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시흥은 어디에 생기느냐? 바로 이제 목감, 장현, 그 다음에 은계, 여기 월판선, 월곶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뒤에 배구 신도시가 있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쪽 앞쪽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겠죠. 장현지구나, 목감지구나, 또 여기 월판선이 또 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돼서 서울 가는 접근성도 오히려 시흥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안 가고 이제 여기서 반월공단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서도. 여기서 다니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백옷으로 또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백옷으로 이사도 많이 오시고. 자, 그러면 이 두 곳의 어떤 정주 조건을 비교를 하겠죠. 여기는 물론 상권이 백옷 신도시보다 중심 상권이 크니까 상권은 여기가 낫지만 어떤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쾌적한 자연 환경, 도시의 컴팩트, 그 다음에 송도에 대한 근접성, 인천에 대한 근접성,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백옷으로도 많이 왔다. 자체에서 인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백옷으로 좀 빠졌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장현지구나 판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쪽 외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목감, 은계, 장현지구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산의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한 7만에서 한 60, 한 8만까지 줄어들었다. 자, 그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뒤에 바로 송산 신도시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이쪽으로도 빠지고. 자, 안산은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안산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자,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시죠.